눈에 핏발이 서도록. 다리에 피가 쏠리도록. 자만수만 적어 쓴 내 자소서. 하지만 나만 사랑하는 내 자소서. 이젠 기업도 사랑하게 해주겠다. 누가? 이 다스베이더가 I'm your father. 이제 정직원을 노리는 계약직 MC 신민철. 술보다 음악과 글이 더 좋아요. 문학과 음악 요정 강백수. 올 한 해도 취업시장에서 푹푹 절여질 숙성된 전문가 강민혁입니다. 와, 오늘 반갑습니다. 아, 분발하시는 느낌이에요. 네, 와도 하시고. 그럼요. 네. 항상 이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방송하는 방송인입니다. 사실 방송 전에 오늘 강쌤 별명 만들었거든요. 네. 쾌민혁 선생님이라고. 횡민혁. 네. 왜 쾌해지셨겠습니까? 맨날 자소서 보느라고. 이게 다 여러분들의 합격을 위해서 힘쓰고 계시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저희 강민혁 쌤이 쾌하지 않게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합격하셔서 좀 좋은 소식 좀 많이 들려주세요. 네, 다시 쓰며 배우는 이력서 자소서 더 잘 쓰는 방법 다스베이더. 네가 쓴 자소서 요게 문제다 하는 점들을 콕콕콕 집어서 저희가 완벽하게 개조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6월 특집 마지막 시간이죠. 광탈의 좌절 말고 꺼진 자소서도 다시 보자. 네, 상반기 공채에서 광탈한 자소서 다시 한번 잘 살펴보고 다음 공채를 대비하자는 의미로 저희가 6월 특집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그럼 오늘의 자소서 프로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단. 네, 자소서 프로필 읽어드릴게요. 이름은 이하늘 씨고요. 학력은 경북 소재의 컴퓨터 소프트웨어 공학과 4학년 재학 중입니다. 나이는 24살이고요. 지원 기업은 기업은행 인턴입니다. 향후 지원 기업은 금융권, 공기업의 디지털, IT 직무로 지원하실 예정이고요. 특이사항은 학점 3.7점, 토익은 840, 한국사 1급. 아직 재학 중이라 직무 관련 경력을 쌓아 스펙을 더 쌓고 싶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라고 이렇게 프로필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이제 시작하는 느낌이 딱 나요. 그렇죠. 남학생이라고 들었거든요. 24살이면 이제 나이로 보나. 그리고 또 특이사항에 보면은 이제 적어주신 게 학점, 토익, 한국사인데 좀 범용적이잖아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 준비 많이 한 학생 같다는 느낌은 좀 안 드는데 제가 제대로 본 게 맞나요? 저한테 질문하신 거. 네. 저는 제 의견을 얘기할 테니까 백수 씨는 백수 씨 의견을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갑자기 이렇게 또 카리스마 있는 느낌으로. 거리 두기를 하시면 이렇게 우리의 마음마저 멀어져 버리면. 네, 방금 이제 백수 씨가 얘기한 것처럼 이제 처음 이제 취업을 준비하다 버리니까 아무래도 뭔가 뾰족하게 이쪽 분야에 맞춰서 지금 준비하지 못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지원자분도 고민하고 계시고 또 다행히도 근데 본인도 이제 그걸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본인이 지원 분야를 위해서 어떤 역량을 쌓아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칭찬을 좀 해주고 싶고요. 이제 관련된 분야의 어떤 기사 자격증을 취득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이제 디지털 분야의 어떤 공모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 IT 직무 안에도 세부적으로 뭐 정보보호라든지 아니면 뭐 개발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아니면 뭐 빅데이터라든지 굉장히 여러 가지 분야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본인이 관심 분야가 있는 쪽으로 특화해서 역량을 좀 세부적으로 쌓아가는 것도 굉장히 좀 필요한 작업이라고 보여지네요. 네, 그럼 하늘 학생이 지원한 기업은행의 자소서 문항도 알아봐야겠죠? 일단은 자기소개서 항목을 보면 굉장히 짜증이 나요. 왜냐하면 아니 무슨 인턴한테 뭐 이런 항목까지 물어보나 할 정도로 굉장히 좀 유니크하다고 해야 될까요? 좀 까다로운 편일까요? 이 예, 정도면? 굉장히 까다롭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아마 공채로 지원하신 분들도 이 항목을 작성한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좀 어려움을 많이 겪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또 보면은 문제가 어렵다라는 것은 차별화할 수 있는 포인트가 넓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원자분들 이런 항목을 보시면서 너무 좀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도 이걸 내가 잘 쓰면 좀 차별화가 되겠구나 그런 관점으로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번 같은 경우에는 본인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인물 무엇이고 그 이유를 서술해라. 뭐 이건 이제 우리가 어떤 보면 존경하는 인물이라든지 아니면은 본인을 대표할 수 있는 어떤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이기 때문에 뭐 굉장히 뭐 인물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도 본인이 어떤 성향, 어떤 가치관, 어떤 역량을 갖고 있는지 거기에 맞춰가지고 기술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취업을 제외하고 본인이 꼭 이루고 싶은 삶의 목표.
무엇이고 어떻게 이뤄나갈 것인가. 자,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원론적인 질문이잖아요. 그래서 취업 말고 너가 무슨 목표가 있느냐. 사실 지금 취업 목표만 하더라도 허덕이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이후의 목표까지 내가 어떻게 고민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 항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고려해야 될 것은 장기적으로 본인이 이루고자 하는 삶의 목표와 직간접적으로 본인이 지원하는 이 기업은행의 인턴이 어떻게 연결되느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서 좀 쓸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본인의 어떤 순수한 그 삶의 목표만 이야기하고 이게 간접적으로나마 이제 기업은행 인턴의 어떤 연결점이 없다라고 한다면 좀 굉장히 또 생뚱맞게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현실적으로 좀 고려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 본인이 한 기업의 CEO라면 너무나 행복하죠. 본인이 CEO라면 언제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본인 회사의 인턴을 또 채용하는 기준이 무엇이냐, 그리고 5주간의 근무 기간 동안에 인턴에게 어떤 업무를 부여할 것이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거의 답정너죠. 너가 뭐 할 수 있는지 그 얘기하고 너가 왜 적합한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같이 감안해서 얘기하라고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진지하게 본인의 조직 관점에서 개인 관점이 아니라 조직 관점에서 어떤 인턴을 정말 요구할 것인지 그리고 이제 그러한 사람들을 고려했을 때 본인이 정말 적합한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같이 좀 고려해서 반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직 안 끝났나요? 예, 4번 항목이 또 있네요. 본인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직장생활과 가장 피하고 싶은 직장생활을 각각 기술하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설명하시오. 일단 이 부분은 마찬가지로 기업은행을 감안하고 이제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본인이 기업은행의 어떤 조직 문화라든지 그다음에 인재상이라든지 이런 거 감안하셔가지고 본인이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기준인 것이고 그런 것들을 지키는 것이 이상적이다. 그러한 걸 지키지 못하는 것이 이상적이지 못하다. 약간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는 것이고 각각 나눠서 얘기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우리 지원자가 올바른 그러한 가치관, 조직 생활에 대한 가치관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하겠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직장 생활이라는 것은 선배가 항상 후배에게 맛있는 걸 사줘야 되고 뭐 약간 이런 걸 적으면 약간 좀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팀 활동이기 때문에 조직에 대한 관점 좀 중요하게 강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인데 이것도 참 재밌는 항목이야. 본인만 희생해야 하는 공존과 본인만 살아남는 생존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면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지 본인의 경험에 더 사례를 들어 설명하시오. 백수 씨 어때요? 이거 잔인해요, 이거 질문이. 그러니까요. 네, 전 제가 살 거예요. 예, 정답이에요. 저도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마 99.9%의 지원자들이 아마 당연히 본인이 희생하고 공존을 선택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무난하거든. 근데 이게 공존이냐 생존이냐 뭐가 중요한 건 아니고 그 이유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안전빵으로 공존을 써야 되겠다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요. 근데 그렇다고 또 너무 이기적으로 생존에 대한 부분을 포커스를 맞추게 된다면 면접 때 또 공격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밸런스를 좀 맞추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이 질문이 굉장히 좀 특이하기 때문에 오늘 이 질문과 관련된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그럼 오늘의 자소서를 확인해 봐야겠죠? 먼저 하늘 학생이 작성한 자소서 두 분 다 읽어오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20자 총평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서와 사건 진술서는 다른 종류의 글이죠. 로 하겠습니다. 네. 자소서 쓰다 보면 이제 어쨌거나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렇죠. 사실 어떤 일을 경험했는지를 알고 싶은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통해서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를 보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어떤 일에만 너무 치중해서 쓴 자소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강쌤은요? 한 사람이 아니라 세 사람이 작성한 것처럼 수위 조절이 안 되고 있어요. 약간 그런 느낌이야. 그래서 1번 항목이나 2번 항목을 보면 굉장히 순수해. 근데 또 나머지 몇 개 항목을 보면은 내가 볼 때 너무 가식적이야. 그러니까 이게 약간 뭔가 지금 본인도 대체 자기소개서를 어느 정도 수위로 잡아야 되느냐 지금 그거를 고민하면서 쓰다 버리니까 아직 좀 일관성 있는 모습들이 좀 통일이 안 되고 있거든요. 스스로 막 왔다 갔다 하는 네, 거예요. 약간 이제 좀 조심스럽게 이건 좀 이렇게 적어봤다가 약간 이렇게 적어봤다. 약간 시도를 굉장히 좀 많이 한 약간 그런 자소서라서 실험 정신은 칭찬해. 네. 아직 스스로 컨셉을 좀 못 잡은 게 아닐까요? 예,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오늘 이제 우리랑 함께 이제 그 수위를 같이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렇게 평가하는 건 또 여러분들이 합격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드리니까 너무 개념치 마시고요. 저희 응원 한번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셋, 넷. 잘 됐으면 좋겠다. 너 취업하면 정말 좋겠다. 네, 그럼 오늘의 자소서 다스베이더가 뽑은 문제의 항목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란. 네, 기업은행 자소서 5번 항목이고요. 본인만 희생해야 하는 공존과 본인만 살아남는 생존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면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지 경험했던 사례를 들어 설명하시오라는 항목입니다. 너무 극단적이야. 그러니까요. 바스 법칙 첫 번째, 평가 의도를 파악하라입니다. 이 질문은 무엇을 묻는 질문일까요? 네, 일단은 우리 지원자가 팀 활동을 할 때 말 그대로 팀워크라든지 대인관계 능력이라든지 조직 정서라든지 약간 이런 부분들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인턴 같은 경우에는 조직 경험이 많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개인주의적인 성향에 대한 부분이 좀 있을 수 있어서 우리 지원자가 조직을 위해서 뭔가를 해낼 수 있는 약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공존에 맞춰서 쓰는 게 안전하긴 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먼저 말씀드리고 좀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한번 자세히 살펴봐야겠죠. 네. 자, 살펴볼까요? 일단은 공존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뭐 명확하게 밝혔어요. 나는 공존인지 생존인지, 그리고 제가 희생을 함으로써 조직 더 나아가서 사회에 이익을 줄 수 있다면 기꺼이 스스로 희생할 수 있습니다. 해서 두 가지씩에서 명확하게 밝혀주셨어요. 근데 네. 저는 사실 이 부분에서 조금 나쁘지 않은데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저는 사실 나쁜 방법이 아니거든요. 희생을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가혹하고 때로는 굉장히 억울할 수 있다 생각을 한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이유 때문에 공존이라는 방법이 나에게 어떤 더 좋을 수 있다라는 거, 팀을 더 좋을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너무 기계적으로 공존이 좋다. 왜냐하면 사회와 그다음에 우리 팀을 위해서 당연히 나를 희생해야 된다. 이거 성인군자가 아니고서 사실 이렇게 하기 진짜 힘들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다 그리고 보니까 제가 느낀 거는 이 희생의 정도를 약간 좀 낮게 잡은 게 아닌가. 여기서 공존을 선택하는 게 이제 희생하겠습니다의 반대로 공존이라는 단어가 존재하는 건데, 근데 그냥 약간 손해를 보는 것 정도를 희생이라고 가정해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희생에 대한 개념 자체가 지금 우리 지원자가 좀 소소하게 잡았기 때문에 보통 기업이 요구하는 공존을 위한 희생은 좀 더 좀 뭐랄까 좀 더 노력이 좀 필요한데 우리 지원자가 이야기하는 이 희생의 척도 자체가 뎁스가 좀 얇다. 아마 이제 그런 부분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 네. 그 부분 이제 뒷부분에서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이제 대학교 3학년 때 일단 불안해요. 이렇게 뭔가 나 같은 이렇게 뭔가 몇 학년 때 이렇게 얘기하면 꼭 불안하더라. 서사시가 펼쳐지더라고요. 예, 이런 게 저는 사실 왜냐면 이게 3학년 때라는 말이 중요한가요?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 4학년 때 이게 뭐가 중요하냐 말이지. 그래서 난 이런 거 들어오면 좀 불안해. 어제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대서사시. 예. 이게 다 상황 설명인 거예요. 이게 다 관심 분야가 아니거든. 내가 궁금한 건 희생 왜 했느냐, 희생을 어떻게 했느냐, 그거란 말이에요. 여기 보시면 직접 꼼꼼하게 비교하며 통합했습니다. 자, 요거 하나 있어. 요거 하나 했는데 그랬더니 갑자기 그렇게 과제를 제출하고 다른 단계에서도 처음 통합했던 문서를 기반으로 작성을 했더니 이제 다 좋아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이건 누가 보더라도 아까 얘기했던 건 희생이라고 이야기한 단계가 구체적이지도 않은데다가 네. 이 부분이 너무 길고, 그리고 왜 본인이 공존을 하려고 했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적인 부분들에 대한 부분도 더 강조가 됐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충분하게 좀 제시가 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 지금 나와 있진 않은데 그 맨 마지막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앞선 경험을 토대로 저는 저만 희생해야 하는 공존을 선택하고 그 희생을 계기로 발전하겠습니다. 뭐 약간 이런 내용이 있어. 그러니까 왜 이런 내용을 적었냐면 원래 팀워크나 이 희생이라는 것은 팀을 위해서도 좋지만 그 과정에서도 나도 성장할 수 있다라는 어떠한 긍정적 마인드를 발휘하는 게 좋은데 나름 그러한 지표를 반영하려고 지금 노력을 했어요. 굉장히 잘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부분이 너무 길고 이 희생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가 않다 버리니까 우리 지원자는 말로만 공존한다고 하고 희생에 대한 부분 이것만으로 과연 강조할 수 있겠느냐, 그 부분에 대한 증명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다라는 거,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강쌤의 평가를 들어봤는데 백수 씨는 또 작가적 관점에서 눈에 띄는 게 좀 있었을까요? 저도 마찬가지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눈에 띄는 문장이 눈에 띄어야 할 문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뭐 희생이 좀 낮은 층위이긴 하지만 희생이라고 치고요. 이 희생을 통해서 내가 느낀 점 부분이 너무 빈약하다. 그래서 그 문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네.
얼마 안 되니까 양이. 그래서 좀 내 생각이 좀 더 많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상황 설명이 많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읽어보는데 그냥 쭉 읽고 아 그랬구나 정도로 끝나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이 지원자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가 별로 안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일을 겪어서 뭘 배웠는지가 궁금한 거지. 그래서 저는 이게 약간 사건 진술서 같다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아 이러저러한 일이 있었답니다. 라는 네. 것만 보이고 네. 제가 그걸 통해서 뭘 배웠습니다라는 게 좀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제 왜 제가 공조원을 택하겠습니다라는 게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나타났다는 거죠. 네. 네, 이제 다스 법칙 두 번째 증명하라로 가봐야겠죠. 증명하는 방법 저희가 또 알아봐야 되겠죠. 일단은 여기 지금 아마 이제 화면에는 풀샷이 나오고 있을 텐데 본인이 왜 이걸 추구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앞에까지는 나쁘지 않았어요. 이 개념을 잡는 거는.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약간 좀 솔직하게 처음에 좀 어려웠다라든지 그런 거 넣어줬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얘기했던 부분이 대폭 줄이시고요. 요 단계에서 본인이 예를 들어서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이런 걸 자처했는지 본인이 공존을 선택함으로써 즉 희생하겠다라는 마음을 왜 먹었는지에 대한 이 당시의 어떠한 상황에 대한 그런 나의 생각이 좀 들어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문서를 통합하기 위해서 본인이 어떻게 어느 정도의 시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그거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팀원들이 이제 그런 걸 바탕으로 이제 작성을 굉장히 잘했다. 이건 뭐 좋아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다시 한번 본인도 이런 걸 통해서 뭘 배웠다. 그거 유지하셔도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결국 본인이 희생을 어떻게 했느냐 그 부분에 대한 게 좀 디테일하게 안 나왔다라는 거.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더 작성을 해주셔서 평가자로 하여금 이 친구 나중에 정말 팀워크를 발휘하겠구나 그런 느낌을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말씀하시는 걸 들어볼 때는 이게 광탈의 원인은 합격 한 줄만 바꿔서는 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네 그러면 어떻게 좀 바꿔야 이 합격의 한 줄로 만들 수 있을지 또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저는 사실 그렇죠. 우리가 겨우 20몇 살 남짓 살면서 엄청난 희생을 강요받는 경험을 해보기는 쉽지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좀 다소 소소한 층위의 희생의 경험밖에 쓸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문장이 들어가면 어떨까요? 이를 토대로 더 큰 희생이 요구되는 상황이 온다면 가정하고 나의 의견을 쓴다면 그러면은 훨씬 더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판을 깔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러한 상황에서 나 희생을 했는데 이렇게 조금, 배웠으니까 네, 나는 조금 더 어려운 상황에서는 이걸 네. 바탕으로 그렇죠. 네, 네. 네 강쌤은요? 요 줄 있죠, 요거? 직접 꼼꼼하게잖아요. 얼마나 꼼꼼하게, 얼마나 비교해서 이걸 통합했는지. 요 문장이 디테일하게만 나와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본인이 몰랐던 문서 작성 툴을 배우면서까지 내가 그걸 활용해서 그리고 2중, 3중으로 원래는 온라인 툴로만 했었는데 직접 프린트해가지고 그걸 하나하나 비교하는 등의 검수 작업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일주일 동안 굉장히 디테일하게 본인이 어떻게 했는지 그 부분을 강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하늘 학생이랑 또 얘기를 나눠보면 좋겠는데 그쵸. 한번 전화 연결을 해볼까요? 네, 이제 시작하는 친구라서 네. 어쩌면 너무 위축되어 있을 수도 있겠고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아직까지 자신감이 좀 차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본인은 이거 써놓고 와 진짜 잘 썼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 지금 어떤 상황인지 한번 전화를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죠. 네, 궁금하네요. 전화 연결 한번 부탁드릴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다스베이더입니다. 저는 MC 신민철이고요. 이하늘 학생 맞으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뭐 하고 계셨어요? 그 전화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 그러면 지금 간단하게 이제 저희하고 통화 가능하신 걸로 알고 저희 인터뷰 조금만 한번 진행해 볼게요. 괜찮으시죠? 네. 예, 그러면 저희 그 강백수 작가하고 일단 또 통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하늘 학생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프로필 받아봤는데 네. 나이로 보나 여러모로 보나 이제 취업 준비를 이제 막 시작한 느낌이 들어요. 네네. 네, 취업 시장에 뛰어든 소감이 어떠신가요?
이제 선배들 보면 네. 이제 뭔가 쉽게 하는 것 같았는데 막상 제가 하려고 보니까 되게 막 대단해 보이고 네. 좀 어렵네요. 아, 생각보다 어렵다. 네, 그렇지만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네, 네, 차근차근 준비하면 되니까요. 네. 네, 요새 취업을 위해서 제일 노력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그 4학년 1학기 수업을 듣고 있는데 그거 하면서 이제 필기 공부하기는 좀 힘들어서 네. 보통 자기소개서 작성 위주로 준비하고 있어요. 아, 네. 자소서 준비하고 계신 거라면 정말 잘 찾아오셨고요. 네, 진정한 전문가 강쌤께 궁금하신 부분들 마음껏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민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은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조금 좀 맛이 조금 이제 조금씩 가고 있네. 제가 너무 막말한 게 아니라 이제 좀 네. 뭐랄까 취업의 그런 좀 단계에 이제 좀 집중을 하는 약간 그런 과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래서 굉장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다른 분들이 취업할 때는 사실은 나도 뭐 이 정도는 뭐 어느 정도 하면 되지 않겠나 했지만 직접 해보면 이게 장난이 아니라는 것이 느껴지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느끼시면서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좋습니다. 예, 혹시 궁금한 거나 어려운 것도 어떤 게 있어요? 제가 좀 고민 중인 게 음, 제가 원래 계속 학교를 다니면 이제 내년 2월 달에 졸업을 하게 되는데 그 보통 사람들이 이제 취직이 안 될 것 같으면 휴학을 한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다음 학기 그냥 휴학을 한번 한 학기 정도 하고 이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인턴을 한다던가 그런 직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학생 신분일 때 하는 게 더 좋으니까. 그치. 그래서 이제 휴학을 할까 말까 되게 고민 중이거든요. 그거 뭐 충분히 가치가 있고 본인이 지금 스트레이트로 휴학을 한 번도 안 했죠? 네, 그 군의학 빼고는 한 번도 안 했어요. 오케이, 그럼 됐고 그 다음에 재수 안 하셨죠? 네, 그러면은 뭐 이거는 제가 볼 때 뭐 여유는 있는데 자 여기서 선택은 뭐냐면은 내가 인턴을 지원하려고 휴학을 하면 안 되고 네, 미리 지원한 다음에 합격을 해서 어쩔 수 없이 휴학을 해서 인턴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휴학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나는 휴학해가지고 이제부터 뭔가 해야지. 그럼 이미 늦어. 왜냐하면 지원하고 하다 보면 그 다음 시즌에 또 인턴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또 이거 휴학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미 너무 공백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그건 안 되고 지금 어떻게든 악착같이 지원을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체험형 인턴에 지원을 했는데 그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올해 이제 뭐 하반기에도 그 인턴을 해야 된다. 그게 6개월짜리라서 그러면 2학기를 휴학하시면 돼요. 이해했어요.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아. 근데 제가 봤을 때 본인이 계속 스트레이트로 이렇게 달려왔기 때문에 제가 얘기한 게 베스트긴 한데 인턴이 아니더라도 지금 뭐 자격증이라든지 공모전이라든지 외부 뭐 교육과정이라든지 이런 거 하는 게 사실 벅찰 거예요. 그래서 좀 본인이 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뭐 약간 그렇게 조급하지 않다면 제 생각에 뭐 6개월 정도 휴학하는 거는 뭐 전혀 뭐 문제가 없을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나 같았으면 그냥 취업도 취업이지만 그냥 하고 싶은 거 이것저것 할 것 같아 휴학해서. 왜냐면 지금 본인이 나이도 그렇고 지금 뭐 재수도 안 했지 휴학도 안 했지 나이가 지금 굉장히 어린 편이에요 지금. 네. 그래서 저는 그게 경쟁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본인이 좀 원하는 게 있으면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6개월 정도는 본인에게 시간도 줄 수 있고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 또 지금 할 수 있는 본인의 특권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인터뷰의 마지막 그 공식 질문이 하나 있는데 네. 나를 탈락시킨 기업은행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비록 지금은 탈락했지만 다시 도전해서 그때는 이제 그 탈락시키신 분들 얼굴 한번 뵙고 싶네요. 패기가 좋습니다. 그나저나 목소리가 굉장히 좋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또 좋은 결과 있으면 저희한테도 꼭 알려주세요. 네. 예, 준비 잘하시고 화이팅 하세요. 파이팅 하세요. 네, 지금까지 문제의 의도를 파악하고 증명하는 방법까지 알아봤는데요. 다음은 다스벅칙 세 번째 각인시켜라입니다. 어떻게 하면 각인할 수 있을까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일단은 본인의 의견을 이야기해야 되고 본인의 사례를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두 개로 나눠서 이야기를 하는 게 좋겠죠. 네. 그래서 소제목을 두 개로 쓰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3학년 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거 빼시고요. 대학교도 그냥 빼셔도 돼요. 뭐 이런 것들을 뭐 초등학교 때 했겠어요? 당연히 뭐 대학교 때 했겠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얘기하지 말자 이거야 좀. 그게 궁금하지 않다니까 평가자가. 그래서 객체지향 소프트웨어 공학 과목에서 약국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는 팀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일입니다. 이런 얘기를 쓰지 말라는 거야. 객체지향 소프트웨어 공학 과목 약국 관리 시스템 개발 팀 프로젝트 진행 당시 바로 그냥 넘어가야 되는데 글자가 지금 너무 많이 낭비되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서 지금 상황이 너무 줄기 때문에 이거 죄다 날려버려야 돼. 내가 봤을 때 3분의 1로 줄이셔야 돼 이거. 그러면 글자 수 여유가 있겠지. 그래서 그 부분에 아까 얘기했던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강조를 좀 해주시고. 나 항상 각인 얘기할 때 꼭 저기 뭐 혈압이 올라가더라. 그만큼 아까워서 그래. 아까워서 여러분들 그 좋은 이야기를 많이 쓸 텐데 그걸 못 적으니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네, 오늘의 다스베이더는 기업은행에 지원했다가 아쉽게 탈락한 이하늘 학생의 자소서를 저희가 확인해 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꼭 유념해야 될 부분들 저희가 알아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했던 말을 다시 한번 반복을 할게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 보다 어떤 사람인지가 기업은 더 궁금할 겁니다. 그래서 이 채용이라는 게 많은 비용이 드는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채용 과정을 만들어 놓은 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기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겪은 일들도 뭐 이야기해 주는 거 물론 필요하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녹여내시기 바랍니다. 네, 강쌤은요? 그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다 보면 뭐 솔직하게 작성해라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솔직하는 건 좋지만 최소한의 어떠한 그 정해진 범위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 범위를 넘어서면서 솔직하게 돼버리면 그건 어떨 때 보면 굉장히 재앙과도 같은 결과로 연결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원자의 생각을 유연하게 활용하는 건 좋지만 최소한 이게 내 개인적 관점이 아니라 조직의 관점이라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항상 그렇게 뭔가 브레이크를 좀 뭐랄까 좀 준비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필요하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자소서 중요하지만 그 자소서에 너무 함몰되면서 너무 많은 시간을 뺏기게 되면 더 중요한 거를 못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자기가 좀 투자해야 되는 시간에 대한 밸런스 또 그런 것도 좀 맞춰주시면서 준비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다스베이더의 공식 평가 의도를 파악하라, 증명하라, 각인시켜라 이 세 가지 잊지 마시고요. 이 시간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소서, 나만 사랑하지 말자. 기업이 사랑하는 자소서. 다스베이더가 알려주마. 잘 됐으면 좋겠다. 너 취업하면 정말 좋겠다. 빠!